이번 포스트잇 문명시민 강좌 나의 작품, 나의 인생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사라진 시대를 되살리고 묻혀있던 과거가 현재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재 청장 정재숙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재 청장 정재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현지 언론인 출신으로서 최초로 문화재 행정수장이 되셨고 이전에는 오랫동안 문화부 기자로 활약하셨는데요.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문화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1987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처음 이제 기자들이 출입을 한다 그러는데 그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이라는 우리 이제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봄 가을로 늘 한 2주 정도씩 우리나라 국보 보물급 아주 소중한 그 문화유산들을 이제 그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을 열고 공개를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전시회를 이제 취재를 하러 기자로 갔는데 거기 계신 가헌 최완수 연구실장님이 그 뭐랄까요? 그 풍기시는 그 풍취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봤던 어떤 취재원보다도 가장 강렬하게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간송미술관에 있는 모든 작품을 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근데 그 가헌 최양 선생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게 기자들이 댁에 가면 바보 같은 질문을 3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소장품이 몇 점이냐. 저도 이제 당연히 아주 평범한 기자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선생님, 그 소장품이 몇 점이나 되나요? 그랬더니 알면 뭐 가져가시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디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거기 내려가서 보시게 여기엔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3번째로 그동안에 혹시 이 소장품들이 국외로 전시회를 간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소중한 단 한 점밖에 없는 걸 어디로 밖으로 내돌리느냐.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와서 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기자들이 한다는 그 3대 바보 질문을 한 다음에 앞으로 정말 열심히 여기를 드나들면서 문화유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을 제가 2018년 8월 말에 문화재 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까지 정말 1년에 정기적인 그 전시회 외에도 새해 되면 인사드리러 가고 뭐 가을 되면 또 이 작품 이 상태도 어떤지 좀 여쭈러 가고 그래서 아마 수백 번 드나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저는 문화유산에 관한 공부와 애정 또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일을 해야 될지를 모두 그 간송미술관에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 간송미술관을 세우신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전영필 선생님은 이미 1962년에 돌아가셔서 그 어르신을 못 뵌 게 참 아쉬워요. 그렇다면 간송미술관에서 많은 작품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작품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인도를 꼽으세요. 미인도. 근데 저는 요즘도 뭐 삼삼하게 늘 머리에 떠오르는데 겸재정선. 조선 그 후기에 진경산수화. 그 전까지는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중국의 미술을 모방한다든가 우리 산수를 그리지 않고 중국의 그 풍경을 그렸는데 이 겸재정선이라는 아주 걸출한 이 화가가 나와서 우리의 진경, 우리의 정말 산과 들과 인물들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경산수화라는 그러한 그 화풍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겸재정선의 그림을 늘 최고의 저의 마음속에 명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경산수화를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그게 지금 물론 이제 그 간송에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꽤 여러 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아마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재 청장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나 문화유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이제 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저에게 인상 깊고 정답에 가까운 그런 정의를 내려준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문화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정말요? 네. 여기 네. 우리 손 선생님이 확인해 보세요. 온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네, 써있죠? 네. 황찬우 네. 학생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 쭉 이제 네. 여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가서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현장을 본 얘기를 쓴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문화재를 사랑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오. 뿌리이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쾅 했어요. 네. 아니 거의 평생 문화유산을 취재를 했던 문화재 전문 기자인데 이 친구보다 저는 더 잘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상식 하는 날 이 친구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꼭 잡아주고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 더 잘 지켜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제 꿈이 문화재 청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래 청장을 만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미래 청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도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정책이 보존, 정말 한 번 없어지면 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보도 지정하고 보물 지정하고 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런 보호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50년 이상이 된 우리 우리 선조의 어떤 이 손때 묻은 이런 자취가 있는 것들은 문화유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조금 자랑을 하자면 처음으로 예산이 1조가 넘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1조를 못 했는데 몇천억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조금 늘어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비지적 문화재까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지적 문화재 위주로 보존 활동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비지적 문화재까지 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DNA 정말 이 황찬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지적 문화재까지 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대청장님께서 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네네. 아울러 평생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은 안 됐고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네. 1년하고 이제 한 10달. 이 네. 정도 됐습니다. 꿈만 같은데요. 사실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네, 이런 네. 책을 쓰셔서 우리 문화유산의 현장을 가보는데 일종의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셨던 유홍준 네네. 청장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10대 청장인데 그 유홍준 청장님이 3대시거든요. 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청장들 모임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저 하늘의 독수리부터 물의 수달, 또 뭐 소나무부터 뭐 저기 있는 석탑까지 다 내가 관장을 하오. 그리고 자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으로서는 내가 제일 큰 영역을 다루는 청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때 옆에서 한 분이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나는 우주까지 다스리요. 기상청장님이셨대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모든 문화유산,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하면 국보나 보물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영역만 생각하시는데 천연기념물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광물이라든가 정말 그 우주를 빼고는 대부분의 우리 국토에 남아있는 그런 그 오랜 세월의 이런 문화유산을 다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실은 역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는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가슴 졸이셨을 텐데 산불이 네. 크게 났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의 서원을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고 그거를 이제 잘 가꾸려고 9개 서원을 지켜왔는데 바로 근처에 병산서원이 있었습니다. 밤에 불길이 만약에 바람이 잘못 튀어서 그
그거를 이제 비화라 그럽니다. 날비자에다 불화자. 네. 그 비화, 불똥이 만약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튀었으면 네. 한순간에 정말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유산들이 되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밤마다 제가 불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그 문화재청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소임이고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재 온전한 보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이제 10개월 되면서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일단은 안전 방제. 안전하게 모든 유산을 지켜야 되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 지구상의 그 기후 변화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또 태풍이라든가 또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다 영향을 받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석탑 같은 것도 기간이 오래되고 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 배부름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든가 돌이 이렇게 배가 불러. 그래서 배부름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움직임부터 잘 감지를 하지 않으면 잠깐 새에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성능 CCTV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각종 ICT 기술, 정보 전기 기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안전 방제에 지금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활용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일상생활에서 어려우실 때 조용하게 들르셔서 마음의 안정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각오나 자신의 그 청사진 같은 것도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고 우리 DNA가 수천 년 쌓여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가장 명답, 네. 현명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우실 때 집 근처에 있는 궁릉 이런 데 가서 조금 힐링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키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아까 그 네.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간송미술관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겸재 정선의 그런 산수, 진경 산수도 참 좋았지만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오늘 작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다 우리 훈민정음. 네. 네. 우리가 매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매일 쓰는 거 이거의 근간이죠. 국보 네. 제70호입니다. 바로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자칫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을 지키셨죠. 정말 한국전쟁 났을 때 딴 거 그 비싼 거 다 버려두고 이 훈민정음만 품에 안고 가셔서 밤에 잘 때도 누가 가져갈까 봐 네. 머리로 이렇게 누르고 주무셨다는 오. 그런 훈민정음입니다. 제가 이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는 물론 이제 원본은 아니고 네. 그건 간송미술관에 잘 소장돼 있습니다. 국보 70호. 정말 아름다워요. 가장 젊은 세계에서 가장 씩씩하고 젊고 그런 어린 그런 문자이고 또 가장 과학적이면서 과학적이라는 건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제, 네. 만들어진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복제본인데요. 네. 제가 이걸 늘 청장실에도 두고 있고 가끔 이렇게 안아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국립한글박물관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국보 70호의 가치라는 것은 뭐 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작품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제 마음을 읊으면 좋겠지만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시를 한 수 읊을까 해요. 네. 이근배 우리 한국 그 예술원 회장님이시고요. 시인이신데 이분이 그 시인으로서 우리 모국어에 바친다는 시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모국어에 바친다. 이근배. 높아만 가는 산이 있다. 깊어만 가는 강이 있다. 역사와 더불어 결의와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보듬고 살아온 우리의 어리요 살이요 피인 나란 말씀. 세계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으뜸의 말씀, 어머니 나라의 말씀이 있다. 네.
요게 이제 앞에 조금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정말 국보, 보물 정말 좋다는 문화재 청장이니까 월급 받으면서 저는 문화유산을 매일 구경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년 10개월 동안 좋다는 데는 다 가봤는데 훈민정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훈민정음을 뛰어넘는 그런 작품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세종대왕의 그 자주, 애민, 실용, 정말 애민이 특히 제가 이제 애민을 발음할 때마다 백성 사랑이 이렇게 뜨거우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훈민정음에 대한 제 애정이 아주 깊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대왕의 이 훈민정음과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몇 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어느 영화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꿈이 있다면 우리 문화재청 자체 어떤 문화유산 채널 쪽에서 그 세종의 애민정신과 실용정신, 자주정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백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단어인 이 한글인 게 최근에 제가 이제 국제회의를 코로나19 이전 사태입니다.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 등재를 하러 외국에 국제회의를 하러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외국 학자들이나 거기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말로 얘기를 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물론 BTS의 이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자주에 우리 글과 우리 말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외국인들이 배우고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작품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꼽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 강점기 또 그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었지만 해방이 됐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난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러한 몇 번의 외침, 외국의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많이 약탈해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손 선생님이 우리 19만 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근거는 맞아요, 정확히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약탈된 국외 소재 문화재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돌려받다 오기 위해서 2012년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한 게 19만 3,136점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의 조사망에 걸려들었.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거지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특히 뭐랄까요? 짐작도 못 하겠어요. 수백만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일단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협상을 해요. 네. 그게 약탈 문화재인 게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협상을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수사를 합니다. 네.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네. 이건 이제 미국이라든가 각국의 이 경찰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국가 조직과 함께 협력을 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매입을 해요. 저희가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사옵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지금 손 선생님이 예상하시듯이 기증이에요. 네. 네. 그쪽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물건이어서 내 손에 오기까지 굉장히 나쁜 경로를 거쳤구나 하고 자신이 느꼈을 때 그럼 내가 이거는 당신네 나라의 중요한 유물이니까 돌려주겠다 하고 기증하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꾸로 와볼까요? 기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안 되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옵니다. 못 줘. 그러면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왜냐하면 숨겨버릴 수도 있고, 또 이미 어떤 국립 사립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 컬렉션으로 소장이 돼버리면 그걸 다시 가져오는데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외국의 이제 경매제도 같은데 늘 저희가 조사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좋은 한국의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출장도 가서 조사도 하고 그쪽 분하고 협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회를 합니다.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네. 우리 임금님들이 국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으시던 어보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올 2월에도 전시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 전시장에 우리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효종 어보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재미교포 이대수님이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걸 구하셨냐면 정말 본인이 어렵게 버신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열리는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경매에서 경쟁을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건데 하고 이걸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눈물이 글썽했는데 재산이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 나라,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작품이니 손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대수님한테 참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자제분이 아드님이 갖고 오셨어요. 우리 기증하실 때. 그래서 정말 아버님께 감사드린다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버님 의견에 100% 동감한다고. 우리말도 제법 잘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네. 거기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적법하게 반출된 것들 이런 것들은 매입해서 기증을 물론 이제 유도를 하지만 안 될 때는 더 예산을 좀 늘려서 매입을 해올 예정이고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제 8년 지나서 앞으로 더 좀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단순히 동산문화재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런 쪽까지도 좀 저희가 옛날에 이제 뭐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에 어떤 기념관을 지었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까지 더 좀 되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청자님께서는 문화재 정책의 양대 축이라 볼 수 있는 문화재 보존하고 활용 모두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을 모두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문화재 청장이 됐다고 그랬더니 집안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능참봉을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이 문화재청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능참봉. 네. 그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옛날 조선시대 우리 임금님들의 무덤이 있는 능 여기를 잘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보 보물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비지적 문화재까지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문화재청이 하는 일인데 불편해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늘 문화재청이 하는 일은 우리들 삶을 늘 이렇게 막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발굴 작업을 해서 옛날에 그런 그 문화유산의 흔적, 유구가 나오면 일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을 결국 약간 저해하는 거고 또 하지 말라는 게 늘 많은 게 문화재청 일 같아요. 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늘 문화재청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첫째 임무는 보존이에요. 네. 없어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존이 첫째인데 거기에 더해서 활용을 이젠 자신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작년 개청 20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존 위에 활용까지 하는데 그 활용이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서 기뻐하셔야 돼요. 네. 행복해지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에서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걸 해왔는데요. 생생문화재 사업이 올해 현재 총 5개 사업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우리 그 문화재청 예산이 1조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182억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택, 오래된 집이라든가 또 그 가문을 쭉 이어온 종갓집 이런 데를 활용해서 거기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들어가셔서 그 집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양찍기라든가 붓글씨 쓰기라든가 옛날에 종갓집 음식을 맛본다든가
또 템플스테이 하시는 것처럼 종갓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옛 양반이나 이 선비의 삶을 좀 느껴본다든가, 또 뭐 이렇게 여기다 배에다 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향교 서원에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 활용을 점점 더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올해 특히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국내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의 여행객들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지금 세계적으로 여행이 원활치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게 금지가 될지 몰라서 앞으로는 국내의 안전한 여행,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복한 여행,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지난달에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지난해 전국 산사 7개, 또 작년에 서원 9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갈 데가 어딨어 이러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화유산 전체 지도도 아니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에요. 여기에 표시된 게 50곳이에요. 50곳. 네. 그리고 이게 1995년부터 2019년 작년 저희 서원까지 소개하는 이런 기록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50개 우리가 문화유산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문 캠페인을 올해 일단 시작을 지난달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분들께 아마 방송이나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선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요새 어려우시잖아요. 국내 여행이면서 문화유산 쪽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네. 입장료가 굉장히 싸요. 그게 저희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자기 지역 근처도 좋고 또 조금 여행을 하실 수 있으면 움직이셔서 많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19 동안에 많이 이동을 못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참봉의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선 왕릉이 40기가 돼요. 조선시대 우리 임금님, 네. 또 왕비 이런 분들을 잘 모신 그런 일종의 묘지요. 그 능을 40기를 거의 다 돌아봤는데 여기만큼 좋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임금님의 묘니 얼마나 명당이겠어요. 네. 가장 좋은 그러한 그 경치, 또 그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러한 그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역. 또 거기 가면 저절로 저는 능에 들었을 때마다 저절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더라고요.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공간, 명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국능유적본부에서 그런 군과 능만 이런 잘 관리하는 국능유적본부에서 계속 그 군과 능을 연결하는 600km에 달하는 옛길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건강하게 노년 시대에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아마 걸으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제일 좋은 방법이 가까이 있는 능에서 걷기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세금 내리셔서 우리 문화재청에 주신 만큼 내가 세금을 헛되게 내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잘 쓸 테니까 이 체험 많이 해주세요. 올해 특히 우리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방문이란 단어가 이제 조금 부담이 되시면 집 근처에 능에 내가 매일 좀 산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청장님 아까 보여주셨던 이 지도를 네. 이 홈페이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거는 우리 문화유산 저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네, 네. 이건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리면 네, 네. 아마 이 문명 강좌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그런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군관능에서 걷기 하는 거 이런 거지만 또 나가서 그렇게 많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5개 활동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청도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가 문화유산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 국민들이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좋은 이런 짧은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시간대에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한 예를 들면 명주 짜기 뭐 이런 거, 네, 명주 시를 뽑아가지고 모시 짜기 이런 네네. 그 과정 이런 걸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한과 만드는 방 뭐 이런 거. 근데 거의 그 음악도 없고 그냥 그 만드는 그 음향이 주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시던 거를 사각사각 소리만 나는데도 눈이 빨려 들어가고 귀가 정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지역별로 또 종류별로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스탬프 같은 거 다 찍으시면 상품도 있고요. 정말요? 네, 여러 가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이렇게 발품을 파시거나 눈품을 파시면 문화유산을 가지고 즐기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뭐냐면 공짜가 많고요. 네. 능도 지역 주문은 500원. 그리고 또 무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가성비 높은 그런 문화유산을 향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조금만 아마 눈품을 파시고 기품을 파시면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장님 덕분에 네.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